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쿤입니다. 혹시 제가 작년에 리뷰했던 노트북 중에서 갤럭시북 S를 기억하시나요? 11.8mm의 초슬림 두께와 950g의 가벼움, 스마트폰처럼 유심칩을 넣고 아무 때나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엄청난 배터리 성능으로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던 휴대성만큼은 가히 세계 최고라고 말할 수 있던 노트북이었는데요. 다만 ARM 아키텍처 기반의 퀄컴 스냅드래곤 8CX 프로세서가 탑재되어서 우리가 평소 윈도우 OS에서 즐기던 몇몇 앱들을 구동할 수 없거나 일부는 호환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성능을 내지 못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드디어 갤럭시북 S가 이러한 호환성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인텔 CPU를 탑재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퀄컴에서 인텔 프로세서로 갈아타면서 내부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디자인은 전작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스펙상 11.8mm의 굉장히 슬림한 두께와 950g의 초경량 무게는 전작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풀 메탈 바디는 여전히 고급스럽습니다. 13.3인치 크기의 전체적인 외형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갤럭시북 S 두 개를 합치면 비로소 일반 노트북의 두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고 가볍다 보니까 한 손으로 들고 다녀도 되고 여성분들은 이렇게 크로스백에 넣고 다니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포트 구성은 양쪽 측면에 USB Type-C 포트가 하나씩 구성되었습니다. 충전 방식도 USB Type-C 포트를 사용해서 스마트폰처럼 충전이 가능하고 스마트폰 충전기와도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헤드폰 마이크 콤보 단자가 왼쪽에 하나 구성되었습니다. 타입 A 형태의 USB도 사용할 수 있게 어댑터를 구성품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유심과 마이크로 SD 카드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유심을 장착하면 언제 어디서든 와이파이 연결 없이도 LTE 속도로 인터넷을 팡팡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유심은 통신사에서 나눠쓰기 요금제 같은 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연결은 와이파이 6 연결까지 지원해서 차세대 초고속 무선 인터넷 연결도 가능합니다. 색상은 얼씨 골드와 머큐리 그레이 색상으로 출시돼서 사용자의 입맛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색상 모두 컬러감이 굉장히 고급져서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는 풀 HD 해상도의 13.3인치 350니트 밝기에 글레어 광시야각 패널이 사용되었습니다. 글레어 패널을 사용한 이유는 터치 모니터를 지원합니다. 또한 보편적으로 250에서 300니트 정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노트북 디스플레이보다 밝아서 좋습니다. 색 제어율 역시 sRGB 약 100%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진 보정용으로도 좋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스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HDR 플러스를 지원해서 다이나믹하고 화사한 영상을 감상할 수도 있고요. 아웃도어 모드라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모드에서는 최대 화면 밝기를 600니트까지 끌어올려서 햇빛이 있는 환경에서도 화면이 잘 보일 수 있게 해줍니다. 화면 밝기의 차이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스펙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재밌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CPU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인텔 10세대 레이크필드 i5-L16G7이라는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코어 수도 재밌습니다. 5개의 코어로 동작하는 펜타코어 시스템입니다. 인텔에서 퀄컴사를 겨냥하고 새롭게 출시한 하이브리드 기술이 들어간 프로세서인데요. 갤럭시북 S처럼 저전력, 고효율, 작은 시스템을 위한 모바일형 프로세서입니다. 따라서 한 개의 칩으로 시스템이 완전히 구동되는 시스템 온 칩 방식의 프로세서입니다. 그래픽카드는 인텔 내장 UHD 그래픽스가 탑재되었습니다. 메모리도 역시 모바일 형태의 LPDDR4X 8GB가 사용됩니다. 저장 장치는 삼성 KLUFG 8RHDA-B2D1 512GB eUFS 플래시 메모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UFS 메모리는 스마트폰에서 주로 사용되는 메모리로 갤럭시 폴드와 동일한 플래시 메모리가 사용되었습니다. 성능은 SATA SSD와 NVMe SSD의 중간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020년 삼성 갤럭시북 S의 특징은 모바일 시스템을 사용해서 휴대성과 사용시간 등의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인텔 CPU의 탑재로 호환성까지 겸비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갤럭시북 S를 살펴보면서 재밌는 앱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스튜디오 플러스라는 삼성 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 SNS 감성을 아주 잘 표현할 수 있는 미디어 편집 툴인데요.
클릭 몇 번만 하면 동영상 하나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참고로 선택부터 동영상이 만들어지기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은 퀄리티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삼성이 소프트웨어도 잘 만들어져서 노트북의 가치가 더욱 돋보인다고 볼 수 있겠네요. 키보드는 6열 구조의 아기자기한 텐키리스 키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화이트 백라이트도 켤 수 있어서 밤에도 식별하기 좋습니다. 전원 버튼은 키보드 우측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전원 버튼 안에 지문 인식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절전 모드 상태에서 사용자가 전원 버튼을 누르는 동시에 윈도우 잠금 화면까지 풀려버리는 아주 초고속의 사용성을 제공해줍니다. 노트북 하판에는요, 쿨링홀 따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전력 고율, 하이브리드 프로세서가 탑재되어서 발열 역시 스마트폰 정도 수준으로 미비합니다.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한번 해봤습니다. 2019년 갤럭시북 S에서는 퀄컴 CPU의 호환성 때문에 리그 오브 레전드를 실행할 수도 없었는데요. 이번 갤럭시북 S에서는 잘 실행됐습니다. 게다가 롤 정도는 풀 HD 해상도에서 다소 낮은 옵션으로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는 성능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시네벤치 R20도 돌려보았는데요. CPU 멀티코어 점수는 614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모바일급 CPU이지만 펜타코어를 활용한 멀티코어 작업에서 인텔 5세대 저전력 CPU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면서 나름 간단한 작업 용도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성능 측정을 해봤습니다. 스펙에서는 최대 17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테스트 조건은 배터리가 100% 남은 상태에서 화면 밝기 100%, 사운드 크기 30에서 유튜브 4K 동영상을 약 1시간 동안 시청했습니다. 그 결과 남은 배터리는 88%로 최대 밝기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약 8시간 이상 연속으로 재생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배터리 충전 없이 독서실에서 하루 종일 인강을 들을 수 있어서 더더욱 좋겠죠? 작년에 출시했던 삼성 갤럭시북 S 역시 LTE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엄청나게 긴 사용시간과 역대급 휴대성이 마음에 들었지만 ARM 기반의 프로세서 탑재로 호환성이 부족하다는 태생적인 한계가 너무 아쉬웠었는데요. 노트북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마음에 들지만 아무래도 호환성이라는 부분에 발목을 잡혀서 누구라도 선뜻 구매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과감하게 인텔과 손을 잡으면서 내부적으로 큰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그 결과 전작의 장점은 그대로 계승한 채로 호환성까지 갖춘 갤럭시북 S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초경량 노트북이 한 번 더 진화를 거듭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어쩌면 이제 초경량 노트북의 기준은 삼성 갤럭시북 S의 전과 후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여기까지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누리다의 태꾼이었습니다. 바이바이. 슝.